운동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운동을 일단 그만두세요. 육상선수 출신의 전문 운동 트레이너인 저자는 말합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운동을 중단하라고. 이유를 불문하고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헬스로 기초대사량을 높여 살을 빼는 것이 다이어트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기 좋은 상태에서 빠르게 걷기와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실천하고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만큼 살이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지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우리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운동을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난 비일상적인 일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목적은 무엇인가요? 살을 빼는 것일 겁니다. 쓸모없는 체지방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는 생각은 운동을 스트레스로 만들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완벽주의를 버리고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올 것입니다. 높은 탑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발판을 마련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가는 기분으로 임하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헬스를 해서 오히려 운동을 한 부위가 굵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무턱대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자신이 원했던 것과 동떨어진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운동에 들어가거나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1대1 강습을 받더라도 트레이너마다 미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트레이너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훈련을 시작하면 고민 부위는 더욱 악화되고 날씬했던 부위까지 굵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타고난 골격과 생활 습관, 식재료가 어우러져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운동을 하면 컴플렉스가 오히려 강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모한 운동량으로 소비 칼로리를 높이려는 생각은 스트레스만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운동 시간과 횟수를 늘리기보다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헬스장에 가게 되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매일 오려고요. 우리는 초과 회복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과 회복이란 인간의 근육은 트레이닝으로 타격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이 지나야 훈련 전보다 근육이 강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즉 매일 운동을 해도 근육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근육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만큼 3개월은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몸을 빨리 만들고자 조바심을 내도 몸과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요요 현상이 옵니다. 운동을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해결법으로 여기는 사람은 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몸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운동이든 식사든 몸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몸은 갑자기 지금과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운동 중심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음식 섭취량이 운동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과식 때문입니다. 사실 비만의 원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일일이 따지면서 먹는 사람은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음식으로 섭취한 500kcal를 운동으로 정확하게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지나치게 믿게 되면 칼로리 섭취와 소비 사이의 계산이 맞지 않아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살을 찐 이유는 대부분 식생활에 있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운동 강도를 올리거나 운동 종류를 변경해도 다이어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달리기보다 수영이나 복싱이 칼로리 소모가 높다는 정보를 듣고 수영과 복싱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면 굉장히 허기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운동 강도가 세진 만큼 음식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은 최대한 빠른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운동량과 강도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식사는 곤약이나 다이어트 도시락 등 저칼로리 식단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가 지속되기 어려워서 실패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살을 뺄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식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으로 살을 빼려는 사람은 평소처럼 먹던 대로 먹고 그만큼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면 바로 다이어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먹은 만큼 빼기 위해 운동하는 것은 일과를 생각했을 때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말 그대로 먹기 위해 운동하고 운동하기 위해 먹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리한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을 빼야 할까요? 저자는 고영양밀도 식품을 먹으면서 살을 빼라고 말합니다.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은 살이 잘 안 찌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생선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 열쇠입니다. 흔히 채소가 들어있거나 샐러드가 곁들여진 식사를 균형 잡힌 식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샐러드의 내용물과 영양성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영양식단을 만들고 판단할 능력이 생깁니다.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알려져 있다시피 콩류와 생선류입니다. 또 생선류는 유일하게 다이어트에 추천하는 동물성 단백질로 생선에는 DHA, EPA 등 체지방으로 잘 쌓이지 않는 양질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네랄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B군도 제공합니다. 생선류 섭취는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균형 있게 흡수하고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서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월등히 높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는 운동이랄 식사 부활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만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편견을 가진 만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영양밀도의 식품 섭취를 통해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북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